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험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전산세무 1급, 2급, 전산회계 1급, 2급 이렇게 있고 기업회계나 세무회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위에서부터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제일 어려운 거를 하기보다는 전산회계 2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게 나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론 30%, 실무 7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바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30점, 70점에서 100점으로 해서 시험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은 이제 전산회계 2급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론 시험이 있고 실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은 이제 회계 원리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부채, 자본금,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시험 시간은 6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회계 원리에서 이런 과목들을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 기본 원리에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뭔지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뭔지 이러는 걸로 보시면 되고 당좌 자산은 이제 뭐가 있고 재고 자산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이제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합격률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에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좀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회계는 가계부를 혹시 안 써보셨어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를 하는 이유는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걸 본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해관계자란에서 특정 경제적 실체와 관련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념이고요. 기업 내부에 이해관계자가 있고 외부에도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이제 내부 이해관계자는 이제 경영자인데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 추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영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 경영자는 회사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있죠.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고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는 주주, 채권자, 과세관청 등이 있는데 주주는 기업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가 되는 거고 채권자 A라는 기업이 있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A 기업에 상품을 판매했을 수도 있고 용역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A 기업은 이제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해야겠죠. 상품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이제 용역을 제공받았으면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A기업은 또 그거를 갚아야겠죠.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이 되는 거고, 이제 A기업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A기업의 소속이 아니죠. 외부에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고, 과세관청. 과세관청은 뭐냐면 이제 국세청 세무서를 의미하는데, 기업은 이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국세청은 그 신고된 자료를 보고 이 기업이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했고 정확하게 세무 조정을 했는지 검토를 하는 게 맞는데, 뭐 다 하진 않고 일단은 뭐 전산상에서 분석도 하고 몇 개 찝어서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참고를 해요, 국세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이제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특정 경제성 실체, 즉 기업의 재무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라고 이게 개념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이제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으로 이제 기록, 계산, 정리한 결과물이 재무제표라는 건데, 재무제표는 이제 5종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1번하고 2, 3, 4번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1번은 일정 시점이고 2, 3, 4번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는 암기를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정 기간이라고 아까 써 있었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요거는 기간이죠. 이건 시점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돼 있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앞에만 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뒤에도 재무상태표 들어가죠. 손익계산서, 손익은 이제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이 정리된 표인데, 수익과 비용, 기업이 매출을 했으면 이게 수익이에요. 그럼 그 매출을 일으키는 동안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순수 이익, 이게 남게 되는데, 이 이익은 경영 성과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는 거고,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를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이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본이 뭔지는 나중에 가서 계속 배울 건데, 여기 이 1강에서는 이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의 현금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전사세무 1급까지는 계속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 주석은 이제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충적으로 표시하는 건데, 이것도 이 전산회계 2급에서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재무제표에 5가지가 있구나,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요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전산회계 2급은 그 정도로 된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 제일 중요한 등식이 이거예요. 자산은 부채랑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 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했어요. 그럼 자동차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에 차량이 있고
차량을 구입할 때 뭐 대출, 전액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출과 현금을 섞어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출을 반 받고 현금을 반을 냈다고 치면은 이 부채에 대출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본은 순수 현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를 구매하는데 대출과 순수 현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대출을 2,500만 원 받았겠죠. 그리고 현금 2,500만 원을 넣었겠죠. 이렇게 부채와 자본, 대출을 받은 것과 현금과 차량가액이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어떤 부채들이 있는지 이제 큰 제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지금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큰 이름으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래서 뭐 유동자산, 당초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이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넘어가면, 아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했죠. 그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표시가 되고,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100원짜리 물건을 사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원짜리 물건을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200원이 되고, 이 100원, 200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100원을 쓴 거잖아요. 그쵸? 순수익이 1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가끔 뉴스 기사에도 나오는데 뭐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사업자에게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10억 이하, 이 10억은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억을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뭐 비용이 9억을 썼을 수도 있고 9억 5천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받는 사람의 순이익은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액이 있고, 아까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라는 거는 아까 100원으로 상품 매입을 해온 거, 이게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총이익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이것도 1강에서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1강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득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전 선생님의 2급 시험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계기간을 보면, 회계기간의 개념은 이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회계기간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나는 사업을 하는데 100년 동안 사업을 해서 100년 뒤에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공통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회계기간을 적용을 하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었더니 이제 개인,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뭐 사업을 7월 1일에 개업을 했다고 해도 그 전에 이전 소득까지 합산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치에 대해서 이익을 계산해서 그거에서 이제 과세표를 산출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1강이니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개인은 뭐 6개월 이런 거 안 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일 수도 있고 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일 수도 있고 보통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나는 100년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은 그렇고 이게 전기, 단기, 기초 기간이 나오는데 전기는 올해 말고 작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는 이제 올해 거, 기초는 이제 시작하는 날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1월 1일에 될 거고, 뭐 법인은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이라고 치면 학교 법인은 이 회계 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예요. 그럼 시작일이 3월 1일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 이제 마지막 날짜. 이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마지막 날짜가 12월 31일이 되겠죠.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